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 전날 제주에선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장 씨 사건의 같은 경찰 담당자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신고 접수된 실종자 추정 시신이 확인되는 등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흘 동안 4명째입니다. 경찰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마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자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종 신고 접수 성인 7만 814명 가운데 99.7%가 경찰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는데 이 가운데 89.4%가 하루 만에, 99%가 한 달 안에 조사와 수사가 해제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이 종결 처리되는 건 곧바로 소재가 확인되거나 실종자가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종 관련 현행법은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같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찰의 안이한 인식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실종자가 실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 시 성인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낮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이라고 하는 것과 가출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돼 있어요. 가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니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마무리가 안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 초동 수사 시스템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사인을 둘러싸고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경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이제 발견됐지만 사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재까지 이런 입장이고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은 없었다. 또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발견한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런 타살 정황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예컨대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라든가 혹은 발견 당시의 시신의 상태,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일단 때문에 거기가 야자수 농장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장미란 씨가 예. 범죄의 피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남자친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정이 장미란 씨에게 없었다라고 해서 여전히 이제 가족들 혹은 지인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또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지고요. 결국에는 실제 사인이 무엇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자체가 범죄 피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검 결과를 통해서 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실종된 지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그 부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사안이면 한 어느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까? 보통 사건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검이 시작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사실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안 자체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검이 바로 실시가 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내외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검 직후에는 신원 확인이라든가 육안으로 봤을 때의 그런 특이점들 이런 1차 소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 시신 자체가 장미란 씨로 보인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나온 걸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구체적인 조직 검사라든가 혹은 약물이나 독극물 검사 이런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DNA 감정뿐만 아니라 보다 정밀한 감정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상 더 걸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미란 씨가 왜 사망했는지 그 사인을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사망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날씨라든가 혹은 시신의 상태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부검을 통해서 장미란 씨가 사망한 시점이 언젠지에 따라서 이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 그 책임의 크기 역시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 이제 프로파일러도 투입된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 있는데 표창원 범죄학 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오늘 언론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예. 누군가와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거리는 흔적 없고 시신의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명확한 사망의 원인 규명 혹은 제3자의 어떤 개입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현 단계에선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표창원 소장의 이제 견해였는데 여러 흔적을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흔적을 정확히 보기에는 또 시점이 너무 지났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망한 상태에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결국에는 구체적인 그 정황들을 따져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외부의 그런 개입이라든가 혹은 타살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주변인들 역시도 사실 이 사망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시신의 상태도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훼손이 돼 있을 부패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감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밀한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감식 결과라든가 이후의 수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지금 알려진 A 경장의 어떤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알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좀 어떤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일단 이 사안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A 경장 입장에서는 예. 이 사건 실종 접수가 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왜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시켰나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극도의 업무 태만이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예. 혹여나 다른 연유가 있는지 이런 동기들을 파악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개입된 건지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러의 면담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고 과연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그런 동기 외에 새로운 동기라든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다소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업무 태만이라는 동기 외에 다른 실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아무래도 대상자 그러니까 피해자 자체가 경찰이다 보니까 예. 과연 이제 면담 과정에서 순순히 그런 면담 절차에 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안의 발단이나 동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밖에도 이제 프로파일러의 면담을 통해서 이 A 경장이 지금까지 해명을 해오고 있는 그 내용들, 그 진술이 과연 실제로 신빙성을 따질만 한지, 논리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이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 방향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프로파일러 면담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태만인지 정말 의도가 개입된 거대한 계획인지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 A 경장이 처리해서 실종을 이제 종결해버린 게 이제 300건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걸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A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관련 업무들 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처리한
사건 자체가 298건 거의 300건에 해당을 하고 예. 숫자가 일단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이 터져 나오고 나서 그 이전에 그 사이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로 종결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담당을 했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300여 건 중에 대부분의 사안들은 실종자들이 무사하게 귀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뭐 실제로 실종자들이 돌아온 것은 변론으로 하고 예. 그 과정들, 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에서 지금 앞서 언급이 된 이 두 가지 사건처럼 이 A 경장이 뭐 거짓 보고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단기간에 아무 근거 없이 사안을 종결시킨 것은 아닌지 예. 이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단순한 이런 업무 종결들이 실제로는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는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었던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 다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실종자가 15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제주, 연령대는 성인으로 이렇게 집계를 했을 때 15명인데 좀 걱정이 돼요. 박차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런 성인 실종자 사건들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실종자들이 뭐 죽은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 또 남아있는 실종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마찬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이 피의자인 A 경장의 그런 업무 방식, 사실상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방식도 하나의 기인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A 경장이 자신이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스템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설사 담당자가 A 경장이 아닌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상의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실종 사건들이 처리되지 않은 건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사건들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보고 이 실종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아직까지 실종자를 찾지 못한 이유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 다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 경장이 체포적부 심사에서 이제 석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제 놀랐는데 경찰이 결국은 긴급 체포 요건 하나 못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A 경장의 체포 적부심이 진행될 때 네. 예상을 하기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또 A 경장이 중간에 뭐 실종자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예. 혹은 폐기한 내용들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예. 석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석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언급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긴급 체포에서 갖춰야 할 그 요건 그중 하나인 긴급성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체포 영장을 충분히 발부받아서 영장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예.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체포를 영장 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나 혹은 이 수사 과정에서 임하는 태도, 인적 사항들이 다 확보가 된 사정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하는 것이 맞았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본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경찰의 신뢰도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긴급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경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사안의 중대성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또 한편으로는 이 피의자가 경찰이라는 점을 봤을 때도 향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좀 더 집중해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적 여유라든가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정들을 조금 간과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그런 없는 것 비판도 같습니다. 사실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제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앞서 체포 적부심 결과가 뭐 석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네네. 이미 석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법원에서 이 체포 적부심에서 인용을 한 이유가 긴급 체포의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것 말고도 아주 따져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이나 체포 과정에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지금 앞으로 있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안과 비슷하게 판단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제대로 되고 있고 또는 경찰이긴 하지만 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물론 앞서 긴급성 요건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이 지금까지 행적들을 봤을 때 이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장미란 씨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다라는 점 역시도 법원에서는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라든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그 혐의 내용에서 비추어 봤을 때 장미란 씨의 죽음의 결과까지도 이르렀다라는 점은 법원에서 좀 심각하게 볼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의 경찰관의 거짓말이고 허위 종결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휘 라인 전체가 뭐 개입이 된 건지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일단 지휘 라인 전원 대기 발령이 내려졌거든요. 이거는 뭐 앞으로 수사를 좀 고려한 조치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들을 봤을 때는 시스템 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A 경장의 개인적인 그런 범행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을 종결 짓기에는 추가적인 수사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예. 경찰에서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경찰의 수사력이라든가 혹은 능력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안들이 발생을 하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 관계자들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혐의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런 점들을 깨끗이 마무리 지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 피의 혐의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향후 수사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미란 씨의 사촌 동생이 이제 장 씨가 실종된 지 2달 만에 서울에서 2차 신고를 했다 그러는데 당시에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그래픽 준비했는데 잠시만 좀 보여주시죠. 네, 경찰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픽 잠시 보여주시면 아직 좌측에 보면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는데 실종자를 신고하러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신고하지 말라는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일단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선회를 해보자면 만약이라도 사고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혹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먼저 확인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의미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고 선회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시에 다시 한번 접수를 한 게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나서 거의 2달 가까이 지난 상태에서 재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달여 동안이나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의 가족에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적절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발언을 한 게 성인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무사하게 귀가를 하다 보니까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경찰관들이 이렇게 조금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종자의 가족들에 대한 심경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검이 있었고 국가수에서 분석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정확한 사인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 접수되는 성인 실종은 약 7만 건, 이 가운데 1,000명 넘게 숨진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인 실종의 경우 수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DNA입니다. 실종자가 아동이나 지체장애인, 치매 환자일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서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놓고 거의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자발적으로 DNA 등록을 원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에도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실종자 가족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DNA를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등의 DNA와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영국과 독일 등도 DNA 정보를 실종자와 신원 미상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CCTV 확인 절차도 성인 실종의 경우 까다롭습니다. 아동 등은 실종 아동법에 따라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성인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경찰이 CCTV 기록을 확인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거죠. 해외에서는 실종자의 나이보다 처한 위험을 우선 따집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납치나 범죄 피해, 질병 등으로 상해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도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해 즉각적인 위험 평가에 들어가고요. 또 일본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렸거나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이 행방 불명자로 분류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나이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실종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을 하지도 않고 A 경장이 종결 처리한 사건은 현재까지 2건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5월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한 장미란 씨, 그리고 지난달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입니다. 두 실종 신고는 모두 A 경장이 혼자 당직할 때 접수했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사건은 신고 3시간 만에, 60대 남성의 사건은 접수 5시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A 경장의 이러한 행위 때문에 수색이 중단됐고, 그리고 만약 수색이 진행됐다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장미란 씨가 당시에 생존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A 경장이 근무했던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인원이 적어서 당직 근무를 혼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직할 때 똑같은 수법으로 두 사건의 기록을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A 경장이 당직을 섰던 다른 날에도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간 당직을 설 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실종 상태가 유지가 되면 본인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업무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A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은 200여 건. 경찰은 이 가운데 추가로 은폐한 사건이 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